대한민국 육군 준장 장서윤. 그녀의 어깨 위 반짝이는 별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이라는 보수적인 조직, 그것도 남성 중심의 위계가 강한 곳에서 여성으로서는 가히 독보적인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죠. 철두철미한 업무 처리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부하들을 아우르는 따뜻한 리더십까지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마음 한구석 늘 아릿하게 자리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뿐인 아들 박진우 이병이었습니다. 유난히 바빴던 한 주가 지나고 모처럼 찾아온 주말 아침이었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관사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장 준장의 마음은 어쩐지 한결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짧은 통화에서 괜찮습니다. 잘 지냅니다라며 씩씩한 척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던 아들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녀석, 또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가. 어머니의 직감은 때로 그 어떤 정교한 정보 분석보다 정확했습니다. 문득 달력을 확인한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작전 지역 현장 점검 일정이 아들 진우가 복무 중인 부대와 멀지 않은 곳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다. 장 준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저 얼굴 한번 실컷 보고 싶은 순수한 모정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오롯이 어머니로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니만큼 조용히 다녀올 생각이었죠.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LA 갈비, 정성스레 말아낸 계란말이, 그리고 뜨끈한 소고기 뭇국까지. 장 준장은 평소 바쁜 일정 탓에 자주 해주지 못했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손수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설렘이 묻어나는 손길이었죠. 이 녀석,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풍 전날의 아이처럼 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날 밤 그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단정한 민간인 복장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위엄은 잠시 내려놓고 아들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고 싶었거든요. 면회 당일 새벽 장 준장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보온 도시락에 차곡차곡 담고 혹시나 아들이 필요할까 싶어 평소 즐겨 쓰던 로션과 몇 가지 간식거리도 따로 챙겼습니다. 그녀의 이런 비밀스러운 준비를 아는 이는 관사에서 수발을 드는 병사도 부관도 아닌 오직 그녀의 전속 운전병뿐이었습니다. 김상병,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좀 틀어주게. 아주 신나는 걸로. 장 준장은 평소의 근엄한 모습과는 달리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했고 운전병은 슬쩍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의아해하면서도 지시에 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처럼 그녀의 마음도 이미 아들이 있는 부대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익숙한 군부대 특유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준장은 아들 부대 위병소 앞에서 잠시 차를 세우게 했어요. 나는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지. 김상병은 부대 밖에 대기하고 있게. 그녀는 운전병에게 간결히 지시하고는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한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진우가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깜짝 놀라겠지? 혼자만의 상상에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위병소를 통과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면회객의 방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히자 위병 근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하긴 준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면회를 온 것이니 그들이 특별히 경계할 이유는 없었을 테지요. 부대 안으로 들어선 장 준장은 곧장 면회 신청을 위해 행정반으로 보이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 박진우 면회 신청 때문에 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순간 안에 있던 병사들과 당직 근무를 서던 간부 한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죠. 당직 간부로 보이는 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방문객에 대한 일반적인 응대라기보다는 어딘지 모를 경계심과 미세한 당혹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박진우 이병 말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직 간부는 마지못해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무실로 잠시 사라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장 준장은 행정반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각종 게시물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 모든 것이 여느 부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예민한 감각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소용돌이라도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한 느낌이었죠. 조금 뒤 당직 간부가 돌아와서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이병은 지금 잠시 다른 임무 수행 중이라 자리에 없습니다. 곧 올 테니 저쪽 면회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장 준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일단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장 준장은 애써 태어난 척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까 행정반에서 느꼈던 미묘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단순한 임무 수행 중인 게 맞을까? 아들을 기다리는 초조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약속된 고지라는 시간은 기약 없이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창문을 통해 저 멀리 연병장 쪽에서 희미하게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 중인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인가 싶었죠. 하지만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욕설과 누군가를 다그치는 듯한 격앙된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들은 정상적인 훈련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장 준장의 온 신경이 그 소리에 집중되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일반적인 훈련 소음과는 확연히 다른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기운이 실린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안 해, 이 자식아. 하나 더. 다시. 바람결에 실려오는 거친 외침들은 장 준장의 가슴을 치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진우가 저런 상황에 있을 리가 없어.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아까 당직 간부의 어색했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저 심상치 않은 소리들, 모든 것이 하나의 불안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앉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장 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설렘 대신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하는
장군의 날카로운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면회실을 나와 망설임 없이 소리가 들려오는 연병장 방향으로 빠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틀리기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고 심장 박동 소리는 귓가에 울릴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연병장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낮은 포복 자세를 취하듯 몸을 낮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장서윤 준장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아들 박진우 이병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병사들이 군화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연병장 한가운데를 쉴 새 없이 구르고 있었어요. 이미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은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어머니의 눈은 단박에 제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금방이라도 정신을 놓을 것처럼 위태롭게 몸을 가누는 진우의 모습에 장 준장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는 한 명의 상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태식 상병이었어요. 그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 병사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다음 동작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대가리 박아. 아직 멀었어. 이 패급들아. 니들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욕먹는 거 안 보여?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가학적인 기색마저 역력했죠. 진우가 잠시 휘청거리자 황태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가 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똑바로 못해? 내 놈 하나 때문에 다 같이 고생하는 거다. 진우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장 준장의 눈에는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증거를 확보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황태식의 가혹행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친 병사들에게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얼차례를 가했어요. 서로의 어깨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거나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병사들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황태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재며 그들을 압박했죠. 누구 하나라도 쓰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알겠냐? 그의 협박에 병사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육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병사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자 황태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씨, 저 자식 때문에 다시 한다. 전부 일어서. 그의 발길질이 쓰러진 병사를 향하려는 순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장서윤 준장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갑작스러운 여성의 등장에 황태식은 물론 기합을 받던 병사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를 방관하던 몇몇 선임병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장 준장은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황태식은 처음 보는 민간인 여성이 자신의 교육 현장에 끼어든 것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요? 여긴 군사통제구역인데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그의 오만한 말투는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장 준장이 그의 말을 자르고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쓰러져 있는 박진우 이병, 내 아들입니다. 그 말에 황태식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 박 이병 어머님 되십니까? 이건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정상적인 군기 훈련 중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빠져서 이 정도는 해야 그의 변명은 장 준장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정상적인 군기 훈련이라고요? 내가 본 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당신, 이름과 계급이 뭐요? 장 준장의 추궁에 황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상병 황태식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중대장 김대위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김대위는 연병장의 험악한 분위기와 처음 보는 민간인 여성, 그리고 잔뜩 겁먹은 황태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입니까, 황상병? 이분은 누구시고 김대위가 상황 파악을 하려던 순간 장 준장이 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 장서윤. 김대위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에서는 어억하는 소리와 함께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움직임이 일순간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태식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김대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거의 반사적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저 장군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장서윤 준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다시 품에 넣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 면회를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소. 김대위, 이게 대체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해 보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김대위는 황급히 무릎을 꿇을 기세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장군님, 이건 정말 오해십니다. 황상병이 평소 군기가 좀 빠진 병사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군기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절대 가혹행위나 그런 의도는, 그러나 장 준장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뭐가 오해라는 거요? 저 병사들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장 준장은 손짓으로 흙먼지 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진우와 다른 병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지친 몰골과 겁에 질린 눈빛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대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은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황태식 상병은 이미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미동조차 하지 못했고요. 장 준장은 아들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괜찮으냐? 진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은 장 준장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죠. 그녀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김대위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일단 내 아들과 다른 피해 병사들을 의무실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김대위와 황태식 상병은 즉시 연대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나를 연대장실로 안내하시오. 한치의 거짓이나 축소 없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고해야 할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추상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이라고 외치듯 대답하며 황급히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병장의 소란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장준장을 연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황태식 상병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랐죠. 연대장실 문 앞에서 김대위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겨우 노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최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위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대령은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서윤 준장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장장군. 어인 일로 예고도 없이 최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 준장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능력을 인정했던 좋은 동료 사이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유쾌한 재회가 될 수 없었죠. 장 준장은 최 대령의 인사를 받으며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연대장, 오랜만이요.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 대령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김대위와 황태식 상병의 안색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장준장은 연대장실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방금 전 연병장에서 목격했던 상황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식 상병의 가혹행위, 진우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중대장의 책임까지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최 대령은 장 준장의 설명을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의 빛이 역력해졌죠. 특히 자신의 부대 내에서, 그것도 장 준장의 아들이 포함된 병사들에게 그런 야만적인 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그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장 준장은 최 대령에게 단호한 어조로 요구했습니다. 최 연대장, 나는 이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소. 이건 단순한 군기문란을 넘어선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범죄 행위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 아니 우리 아들들이 더 이상 이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복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최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장군, 정말 면목이 없네. 내 지휘 책임이 크네. 자네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 즉시 감찰부를 통해 특별조사를 지시하고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사실을 밝혀내겠네. 그리고 관련자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약속하겠네. 최 대령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즉시 감찰 참모를 호출하여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황태식 상병과 김대위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병사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 준장은 최 대령의 신속한 조치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진우가 있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진우는 몇 군데 타박상과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커 보였어요. 장 준장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진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그동안 황태식 상병으로부터 당했던 괴롭힘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식은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 그리고 부당한 사적 지시를 일삼아왔으며 특히 진우처럼 어수룩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다른 선임병이나 일부 간부들조차 황태식의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장 준장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악질 선임병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서윤 준장은 아들 진우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지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황태식 상병 한 명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부대 내의 병폐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최 대령에게 다시 연락하여 단순한 감찰 조사를 넘어 연대 전체의 병역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최 대령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재차 인식하고 연대 차원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약속했죠. 또한 피해 병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로부터도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여 부대 내 숨겨진 부조리들을 전부 드러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대장 직속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에는 감찰, 헌병, 법무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되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애썼습니다. 황태식 상병은 물론 중대장 김대위와 관련 간부들은 매일같이 조사실로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던 그들도 속속 드러나는 증거와 다른 병사들의 증언 앞에서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황태식 상병의 경우 그동안 그가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연대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상습적인 폭언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후임병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사적인 용무에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죠. 장 준장은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들 진우가 하루빨리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내 잘못이 아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라며 다독였고 진우 역시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문제는 생각보다 더 깊고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태식 상병과 같은 악질적인 선임병들이 다른 소대나 중대에도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부 간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심지어 묵인해 왔다는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장서윤 준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몇몇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 전체의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녀는 최 대령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최 연대장,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일 뿐이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환경 부조리를 당했을 때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최 대령 역시 깊이 공감하며 연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즉시 연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병영 생활 만족도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병영 문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중대 및 소대 단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죠. 장준장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아들 면회가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한 부대의 어두운 단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대대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아픔과 장군으로서의 책무감 사이에서 고뇌해야 했지만 결국 아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 수많은 다른 아들들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곧 군 내부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는 다른 부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태식 상병과 김대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군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서윤 준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군 전체를 향해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이 된 셈이었죠.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연대 내부에 숨겨져 있던 크고 작은 부조리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황태식 상병과 같이 직접적인 가혹 행위를 한 병사들 외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던 간부들, 심지어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병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던 일부 행정관들까지 그 대상이 되었죠. 최 대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이토록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고 장서윤 준장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 장군, 정말 할 말이 없네. 내 부주의와 무능으로 인해 자네 아들을 비롯한 많은 장병들이 고통을 겪었네.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대를 혁신하겠네. 장 준장은 최 대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질적인 변화였으니까요. 그녀는 최 대령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인권 교육 강화 및 병사들 간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프로그램 도입. 둘째, 부조리 발생 시 익명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 및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마련. 셋째, 간부들의 리더십 교육 강화 및 병사들과의 소통 활성화. 넷째,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이었죠. 최 대령은 장 준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대 운영 방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대 전체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장 준장이 제안한 개선안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회의석상에서 만약 앞으로 내 지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단 한 건의 가혹행위나 인권유린 사례라도 발생한다면 나부터 지휘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겠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쇄신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 장 준장과 함께 근무하며 보았던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던 최 대령 본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서윤 준장은 아들 진우의 상태를 살피며 틈틈이 다른 피해 병사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입을 열지 못했던 병사들도 장 준장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자 조금씩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사연들이었고 장 준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아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이 병사들이 단순히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되찾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법무실 및 민간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피해 병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또한 가해자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부대 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장 준장의 노력은 피해 병사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고 그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 역시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동료들의 격려 속에서 빠르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불의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과 함께 자신도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죠. 며칠 뒤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황태식 상병은 협박,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고 중대장 김대위는 지휘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간부와 병사들이 각각의 죄질에 따라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는 연대 창설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징계 조치였으며 부대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장서윤 준장은 이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녀는 최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최 연대장, 이번 조치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오. 진정한 병영 문화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 대령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장 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 장군, 정말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연대가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네. 약속하겠네. 반드시 장병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했습니다. 장서윤 준장은 아들 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부대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망감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자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서윤 준장이 아들 박진우 이병과 함께 부대 정문을 나섰을 때 저녁 노을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처럼 그녀가 일으킨 파장은 군 내부에서 길고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한 연대에 안일했던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소식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동심원을 그리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쉬쉬하며 조심스럽게 오가던 이야기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혹은 내부 전산망의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들이 살을 보태며 확산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장 준장의 행동을 두고 어머니의 위대한 용기라며 칭송했고, 특히 자녀를 군에 보낸 이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장 준장이 단순히 자신의 아들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군의 만연한 부조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수많은 다른 아들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것이라고 평가했죠. 반면 군 조직의 안정과 위계를 중시하는 일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행동이 지나치게 직설적이었으며 군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외부의 시선에 노출시켜 군 전체의 위신에 부담을 주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장 준장이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공적인 절차를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절하하며 그녀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엇갈린 평가들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서윤 준장이라는 이름 석 자가 군 내부의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으로 각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희망의 상징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녀는 이미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최 대령의 특별 지시로 다른 중대로 소속을 옮긴 박진우 이병은 낯선 환경 속에서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의 중대장과 소대장은 진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동료 병사들 역시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려 노력했지만 진우는 한동안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이전 부대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죠. 특히 장군 어머니를 둔 병사라는 꼬리표는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거나 동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려 애썼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던 동료들도 점차 그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고 서서히 그를 편안한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저녁 점호 시간이 끝난 뒤 어머니 장 준장과 짧은 통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부대의 좋은 점들, 친절한 동료들 이야기만을 골라서 했고, 장 준장은 그런 아들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기운을 느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늘이 완전히 걷히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할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황태식 상병의 경우 그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장 준장이 직접 목격한 장면들과 진우를 비롯한 다수 피해 병사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연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증거 자료들은
그가 저질러온 부적절한 행위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죠. 군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기강회의와 인권 경시, 풍조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의 단면으로 인식하고 매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황상병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병사들의 군기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변호인조차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정도였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대위는 실추된 명예와 하루아침에 무너진 자신의 군 경력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했던 상황 인식과 부실했던 지휘 감독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왔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스러운 전역과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이들의 몰락은 연대 내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에게도 큰 충격과 함께 무거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안일한 타협이나 침묵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뼈아픈 자각이었습니다. 장서윤 준장은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녀의 주변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동료 장성들이나 부하 직원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조심스러움과 함께 존경심 혹은 약간의 경외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드러냈죠. 그녀가 주관하는 회의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지시사항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변화가 결코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단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오랜 군 동기이자 현재 군 상층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한 장성이 그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 준장의 안부를 묻고 격려의 말을 건네면서도 은연중에 그녀의 이번 행동이 군 조직에 미친 파장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의 처신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애둘러 표현했어요. 서윤아, 자네의 용기와 결단력은 높이 사네. 하지만 군이라는 조직은 때로는 개인의 정의감보다는 전체의 화합과 안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게. 자네의 진심을 왜곡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네. 그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장 준장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차분히 밝혔습니다. 저 역시 군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라는 것이 부조리와 불의를 덮어두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진솔한 대답에 동료 장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 준장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꺾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최 대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대 개혁 작업은 예상보다 더 큰 저항과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군대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은 생각보다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이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특히 일부 고참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은
새로운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병사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는 형식적인 자리로 전락하기 일쑤였고, 익명으로 고충을 접수하는 창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병사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최 대령은 이러한 상황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주말도 반납한 채 예하 부대의 막사를 불시에 방문하여 병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간부들과는 끝장 토론을 벌이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변화는 불편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끊임없이 설득하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일부 간부들도 그의 끈기와 열정에 감화되어 점차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우리 연대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젊고 개혁적인 성향의 한 소령이 최 대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나서면서 개혁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죠. 그는 실무적인 능력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최 대령의 개혁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장준장은 이러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며 최 대령과 그를 돕는 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황태식 상병의 재판 절차는 군,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려 했으나,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워낙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결국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 병사들의 일관된 진술과 심리 상담 기록 등은 황 상병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죠. 재판이 시작되기 전 황 상병의 가족들이 장준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황 상병이 본성은 착한 아이인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장준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드님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진우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은 또다시 그때의 기억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군 법무실에서 파견된 법무관들의 도움을 받아 증언을 준비했고, 심리 상담가들은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준장은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아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황태식 상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 군사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과 동료 장병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사 취재진까지 몰려들어 법정 안팎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법정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방청석에 앉은 이들의 표정에서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가 입장하고 곧이어 황태식 상병이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깊은 불안감과 후회의 빛만이 역력했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는 황 상병의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가 저지른 행위들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황 상병과 함께 생활했던 동료 병사들과 일부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황 상병이 평소에도 후임병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종종 도를 넘는 지시나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죠. 장서윤 준장은 법정 한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병사들이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재판이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에는 드디어 박진우 이병, 아니 이제는 어엿한 일병이 된 박진우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조금 긴장되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서윤 준장은 방청석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꼭 모아쥐었습니다. 진우는 검사의 신문에 따라 자신이 황태식 상병으로부터 겪었던 부당한 처우와 그로 인해 느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황 상병의 부적절한 언행과 지시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모멸감과 두려움을 주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일부 방청객들은 안타까움에 낮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죠. 황 상병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 과정에서 진우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유도 질문을 던지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오류를 지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했고 오히려 변호인의 질문 속 논리적 허점을 되짚어내며 자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모습은 재판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증언을 마친 진우가 자리로 돌아올 때 장 준장은 아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는 무한한 격려와 지지가 담겨 있었죠. 진우 역시 어머니의 눈빛을 읽고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모자 사이에 오간 짧은 눈빛 교환은 그 어떤 긴 대화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몇 차례의 공판이 더 이어진 후 드디어 황태식 상병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황 상병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황 상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며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황 상병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죠.
황상병은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황태식 상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한 부적절한 지시와 인격 모독적 언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는 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 남용 및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황태식 상병에게는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 명령되었고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박탈당하는 불명예 전역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은 짧은 침묵 끝에 여러 감정이 뒤섞인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상병의 가족들은 오열했고 피해 병사들과 그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서윤 준장은 조용히 눈을 감고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판결이 부디 군 내부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내고 모든 장병들이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죠. 황태식 상병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마무리된 후 김대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예하 병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총망받는 장교였던 그의 군 경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이러한 일련의 강력한 조치들은 군 전체에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지휘관들에게는 부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무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되었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병사들의 고충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서윤 준장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규정이 강화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조직 문화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변화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노력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고 앞으로 자신이 그 길에 작은 디딤돌이라도 놓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박진우 일병은 어느덧 병장 계급장을 달고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수도 적고 늘 주눅 들어 있던 모습이었지만 새로운 부대의 따뜻한 분위기와 동료들의 격려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제는 오히려 후임병들을 먼저 챙기고 이끌어주는 듬직한 선임병으로 성장해 있었죠. 특히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병들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많은 후임병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 장 준장과 통화하며 군 생활의 보람과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장 준장은 아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건강하게 성장해 준 것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대령이 이끌던 연대는 그야말로 황골탈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과거의 어둡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한 부대로 거듭났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권 교육은 더 이상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았고 지휘관과 병사들 간의 소통 채널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 국방부에서 주관한 병영문화 우수부대 경연대회에서 최 대령의 연대는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장서윤 준장의 용기 있는 외침과 최 대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박진우 병장이 만기 전역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정성껏 다린 군복을 마지막으로 차려입고 자신을 배웅 나온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우들과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위병소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군 생활 동안 쌓았던 소중한 추억들과 인연들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 있었죠. 그는 자신을 마중 나온 어머니 장서윤 준장의 차에 올라타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장 준장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주며 정말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된 것 같구나. 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군 생활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보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잘거리듯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아들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성숙함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준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아들이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저녁 후 박진우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사회복지 분야의 공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겪었던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장서윤 준장은 군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틈틈이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군 내부의 인권 상황 개선과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한 군 조직 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그 무게에 짓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은 많은 후배 군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군 전체에 건강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이제는 사회복지사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진우와 함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던 장서윤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맡고 있는 청소년 쉼터 아이들의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장서윤은 그런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문득 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용기가 제 인생을 바꾸었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서윤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 안에 이미 강인함과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란다. 엄마는 단지 내가 가진 용기를 조금 북돋아 주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과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한단다.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얻은 교훈과 사랑은 그들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으며 그 희망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장서윤 준장, 아니, 이제는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존경받는 사회 원로가 된 그녀의 삶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함께 따뜻한 용기를 전해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